새로운 기술은 기존 기술의 조합으로 탄생한다. 지금부터 60년 전에 이미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56년 미국 민간 항공관리국은 에어로카 인터내셔널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운용을 허가했습니다. 불과 6대밖에 팔리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실용화를 위해 도전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꿈의 의료기술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치료도 DNA 구조가 처음 발견된 1953년부터 구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황당무계하다고 여겨졌던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이 현재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20년 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율주행차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바둑에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실현이 불가능하다거나 만약 실현된다고 해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했던 기술들이 하나씩 실현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기술의 발전 속도는 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잠시 20년 후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창밖으로 무인 항공기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오가는 세계는 현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어디에나 센서가 부착되어 당신의 행동은 물론 건강 상태까지 파악될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미래를 믿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미래에는 스마트폰처럼 누구나 당연하게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회의적인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했지만 아마도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미래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술에 둔감한 것은 대중이라는 증거입니다. 기술의 가능성을 알고 그곳에 베팅할 수 있는 사람만이 대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안이 스마트 가전으로 가득 찬다. 이 밤에 초콜릿을 먹으려고요? 만약 당신이 다이어트 중이라면 냉장고에게 이런 경고를 받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2040년 냉장고는 단지 음식물을 차갑게 보관하기 위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식재료를 바탕으로 식사 메뉴를 제안하거나 당신의 건강을 챙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재료의 재고 상태를 파악하고 당신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동 발주하는 것과 같이 냉장고 본래의 기능을 보강하는 편리한 기능이 가장 크겠지만요. 이렇듯 2040년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상으로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스마트 스피커의 보급으로 가전제품이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것을 상상하기 쉬워졌습니다. 아마존의 스마트 스피커에 탑재된 인공지능 플랫폼 알렉사는 전등부터 시작하여 조리 가전, 자동차, 보안 시스템까지 다양한 기기를 조작할 수 있으며 10만 가지가 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홈은 당신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당신에게 최적의 생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 조명을 켜고 커튼을 연 다음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다면 스마트홈에서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도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커튼이 열리며 소파에 앉기 전에 당신이 즐겨보는 뉴스 채널로 TV가 켜질 것입니다. 만약 TV 앞에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앉는다면 뉴스 채널이 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주자의 행동을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을 예측하여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같은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아파트는 이미 미국에서 상용화되었습니다. 일단 시작되면 이러한 기능은 점점 확충되어 갑니다. 퇴근하고 목욕하는 습관이 있으면 자동으로 목욕물을 데워주고 수온을 지정하지 않아도 당신의 취향에 맞춰 설정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식탁에 사람이 앉는 것을 감지해 타이머를 설정하지 않아도 커피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인터넷에 연결되는 커피 메이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두의 잔량을 측정하여 자동으로 주문하는 구조가 실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가전제품이 일상이 되는 것은 먼 미래가 절대 아닙니다. 요리도 자동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레시피를 선택하면 요리의 일부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술이 이미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고 계시나요? 재료를 손질한다, 음식을 양념한다 등 요리의 공정마다 자동화가 가능해지면 최종적으로 사람이 없어도 요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지 센서 및 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세면대 거울 앞에 있는 것만으로 표정, 안색, 심장 박동수 등을 확인해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를 어떻게 칫솔질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칫솔이 개발 중임을 고려하면 칫솔로 충치의 유무도 진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40년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가능하다.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의 연장입니다. 하지만 2040년에는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었던 차량이 드디어 우리 앞에 선보일 것입니다. 수많은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전기 엔진으로 부력을 얻어 수직 이착륙을 합니다. 따라서 활주로도 필요 없고 전동으로 자동 운전을 하기 때문에 소음도 적을 것입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미 우버 테크놀로지스, 보잉, 에어버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40년까지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시장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로 성장해 세계 국내 총생산의 1.2%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단번에 그러한 세계가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규제와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드론도 항공법의 규제 때문에 널리 보급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타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보급된다면 예기치 않은 충돌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등 교통법규 및 안전대책이 드론 이상으로 신중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인구 감소로 인한 선진국들의 노동력 부족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필수적입니다. 2040년이 되면 지방의사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방에는 고령자가 많아 의료 수요는 늘어나지만 인구 자체는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병원 운영이 어려워 지방 병원의 폐쇄와 철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온라인 진료가 보급되겠지만 모든 의료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고령자가 가득한 마을을 순회 진료할 수 있다면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게놈 편집 기술로 난치병을 치료한다. 2040년이 되면
초진이나 응급치료 시의 오진이 극적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과거 같으면 위독해졌을 질환이나 걷잡을 수 없었던 질환도 치료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그 선두에 서는 것이 바로 유전자 치료입니다. 개인의 유전자를 분석하면 장래에 어떤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체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2040년에는 암과 같은 질환 특유의 유전자 변이를 인공지능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일련의 흐름이 당연하게 정착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유전자를 자유자재로 잘라붙이는 게놈 편집 기술이 의료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인간을 구성하는 유전자군인 게놈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1953년 DNA 구조가 밝혀진 것은 의학계의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당시부터 이미 게놈 편집 기술은 구상되고 있었습니다. 세포 내의 병변 부분과 정상 유전자를 인간의 조작으로 교체하여 병을 치료하는 꿈같은 치료법이었죠. 하지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던 유전자를 교체하는 데는 정확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놈 편집 기술은 2012년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대표적인 기법이 등장함에 따라 가능성이 단번에 확대됩니다. 크리스퍼 캐스9으로 인해 바꾸고 싶은 유전자 정보의 위치를 파악하고 삭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연구실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유전자를 편집한 쥐나 파리 등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유전자 편집은 점점 익숙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2040년에는 암이나 혈우병, 근육퇴행 이축 등과 같은 난치병 치료에도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이제 사망 원인의 1위를 기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같은 위암이라고 해도 진행 정도나 치료에 대한 반응이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치료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환자마다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최근 들어 변하고 있습니다. 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발병 메커니즘은 모두 동일하게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2000년대 이후 개인의 유전자 배열 해석이 진행되면서 유전자에 직접 접근하여 치료를 할 수 있는 항암제가 실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항암제를 분자 표적약이라고 하는데 이 약은 암세포의 증식, 전이 등과 관련되는 특정 유전자만을 표적으로 하여 공격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유방암, 위암, 혈액암 치료제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10년대에는 췌장암 등 치료가 어려운 암도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암이 약으로 간단히 치료되는 병으로 전락하는 시대가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닌 이제 곧 찾아올 미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암 치료에는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라는 획기적인 약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인간의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 약은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면역세포를 기능시켜 암세포와 싸우게 합니다. 아직도 암에 걸리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소개한 두 약은 2020년대 암의 치료를 크게 바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2035년에는 대부분의 암이 정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계속되면 기아로 가득한 세계가 된다. 세계는 지금 환경 파괴로 인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2040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미래입니다. 이대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면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4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이상기후인가 하면 1880년부터 2012년까지 132년간 평균 기온의 상승이 1도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지구의 기온이 얼마나 급격하게 상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4도 정도 상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당연히 바닷물의 온도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바다에 있는 거의 모든 산호초가 백화되어 멸종합니다. 산호초에는 전체 해양 생물종의 30% 이상이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호초가 멸종하면 수억 명의 사람들의 식량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생물들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 이동하지만 이동 속도가 늦거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멸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에 공백지대가 생기면 소형 생물의 대형화가 발생합니다. 쥐가 토끼 크기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북극의 해빙이나 내륙에 있는 빙하를 녹여 해수면도 상승하게 됩니다. 2030년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적어도 15cm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지중해의 해수면이 20에서 50cm 상승하면 최악의 경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제방이 무너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인류의 유산은 붕괴합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2030년경에는 해수면이 75cm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예측대로 진행된다면 태국의 수도 방콕은 3분의 2가 수몰해 버립니다. 2100년이라고 하면 먼 미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100살을 넘길 것을 감안하면 현재 20세 미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계인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2100년에 일본은 열대기후가 되어 도쿄의 기온은 40도를 넘어서고 밤에도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쌀은 더 이상 재배할 수 없어 대신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재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문제는 식량 부족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인 인구 증가로 식량이 부족한 가운데 물 부족과 함께 작물의 수확량은 줄어듭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옥수수 등을 재배할 수 있는 경작지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작물의 가격은 당연히 상승합니다. 현재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도 온난화가 진행되면 자급자족이 어려워지고 기아가 속출합니다. 기아에 시달리는 나라들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웃나라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기에 현실감이 없을 뿐입니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으면 식량 부족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기아가 만연하고 식량 자원을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얼마 전까지 일어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 환경이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책은 2040 미래 예측이었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인공지능 챗 GPT 이야기로 떠들썩한데요. 정말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늘 똑같은 하루하루의 일상이라 변하는 게 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손에서 떼지 못하는 이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아이폰이 처음 발매된 것이 2009년 11월이라고 하네요.
불과 13년 전에 우리에게 온 스마트폰이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발전했으니 이 책에서 예측하는 2040년이면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가능해지고 로봇이 수술하는 의료기술과 게놈 편집 기술로 난치병은 치료되고 고체 배터리 등으로 에너지 문제도 해결되는 등등 SF 영화에서나 본 듯한 장면들이 곧 현실에서 가능해진다는 첨단의 미래 이야기를 해줍니다. 반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아 속출, 그리고 식량과 물 부족으로 인한 전쟁 발생이라는 비관적인 미래 예측도 함께 얘기하는데요.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을 모두 정면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밝은 미래든 밝지 않은 미래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좋은 시절에 준비가 부족한 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뿐이지만 나쁜 시절에 준비가 부족한 것은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이죠. 또한 살아남는 것은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한 사람으로 현재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낭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